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혜주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의도치 않은 이상한 편지를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남기고 잠적하게 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일. 그 이상한 편지의 내용 중에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몇 줄 있는데, 미안하다. 평소에 얼굴에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을 해주기 바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 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조혜주의 미스테리하고도 충격적인 반성문 두 번째 이야기, 주홍 글씨와 낙인,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무 11홍, 꽃이 한때 피었다 지는 대자연의 일치와 같이 문제의 운명도 가중되는 램덕 현상에 의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조혜주 당신의 갑작스러운 사태가 어쩌면은 당연한 순서였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어. 이번 당신의 사퇴 결정이 지난 4월 1일자로 올린 영상 제목 조혜주의 충격적인 반성문을 시청을 하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한 진심으로 당신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심정으로 사퇴 결정을 한 것이기를 바라는 바이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대한민국의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는 문재인 좌파 정권 심장부에 새겨진 주홍 글씨이자 저들에게 찍힌 낙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에 4.15 부정선거 증거를 검색하면은 충격 4.15 부정선거 증거 총정리, 4.15 부정선거 결정적 증거 28가지, 배춘입 투표지 등 검찰 수사 착수, 일장기 투표지 1000여장 발견, 표 끼워넣기 비밀이 풀렸다,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 증거를 보라, 현장 날인 없는 사전투표 원천 무효 등등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넘는 4.15 총선 관련 기사와 증거 자료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과 자료들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된 대한민국 2020년 4.15 총선에 찍힌 낙인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60년 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를 검색하면은 부정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행하였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에서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총선에 대해서 모든 인터넷 검색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면은 수천 개의 부정선거 증거들과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 행사인 선거예수의 부정선거 행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며,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이마에 찍힌 낙인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낙인은 이미 한 번 찍힌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는 부정선거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진 것이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의 이마에는 부정선거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국력으로나 어느 뭐로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저개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페루, 이라크,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과 같은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물러나게 하고 재선거를 통해서 바로 잡았는데, 세계 10위권의 자칭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정부 당국의 힘에 눌려서 꼼짝을 못하고 시간만 보낸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미 부정선거라는 낙인에 찍혀 있습니다. 사퇴를 했지만 조혜주 얼굴과 이마에도 선거를 주도해서 182석이라는 황당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총괄적 지휘 감독을 한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이해찬과 이낙연,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전략기획위원장 이근영,
그들의 이마에도 부정선거의 낙인은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주홍글씨와 낙인이 치여있건만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머리띠를 둘러서 낙인을 가리고 마스크를 써서 주홍글씨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려 해도 가리려 해도 한 번 찍힌 낙인은 영원히 지울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찍혀있는 부정선거의 낙인이 있는 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저들의 정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도둑질한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내는 수사관이 되어야 하고 민한 형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조혜주 당신의 수많은 업적 중 새로 총선 관련 당신의 아이디어와 지시에 의해서 민주당에 적극 협력한 여러 일들을 열거해 볼 것이니 잘 들어보시오. 다음은 이미 다 사실로 알려지고 확인된 내용들이니까 부정을 할래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가 있어. 지금까지 대법원에는 수백 건이 넘는 새로 총선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선관위와 조혜주 당신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건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선관위에서는 지금까지 통합선거인 명부 공개를 거부했고 사전투표용지 불법 QR코드 사용, 투표함 봉인 훼손, 배춘입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대한민국 총선의 중국인 개표 사무원 채용, 삼립빵 상자에 보관 중인 관내 사전투표지, 신권 돈다발과 같은 사전투표지, 민주당 쪽으로만 가는 투표지 분류기의 오작동, 봉인 당사자가 사인한 글씨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름 자체를 틀리게 적어놓은 투표함, 그 외에도 이로 열거하기조차 번거로운 수많은 증거들과 교수 및 통계 전문가들의 논문, 기고문, 칼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로 총선 관련 증거들로 인해서 조혜주 당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한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수많은 업적으로 인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빛나는 공훈을 세운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요. 그런데 당신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겠어. 그동안 좌파 정권을 위해서 당신이 기여하고 쌓아올린 크나큰 공로와 업적들이 드러날까 두렵고 당신이 훈장받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느 날 당신은 전혀 의도치 않은 이상한 편지를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남기고 잠적하게 되는 아주 미스테리한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요.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몇 줄 있는데 미안하다. 평소에 얼굴에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화장을 해주기 바란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와 같이 미스테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비밀 정보, 즉 조혜주 당신이 편지를 안 쓸 수 있는 방법, 당신이 편지를 안 써도 되는 비책을 알려줄 것이니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꼭 유념해서 들어주었으면 하오. 첫째, 사회로 총선에 대한 진실된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보내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할 것이요. 이때 가급적이면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을 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안전할 것이요. 반성문의 내용은 이제까지 내가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은 물론 청와대 쪽 지시사항과 민주당 선대위 사람들과의 비밀 회동 내역, 대중국 관련 우호적 협력 관계,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당신만 알고 있는 특급 기밀 내용 등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야 본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요. 선관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것이요. 이제 당신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들고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시간 이후로는 전 국민이 당신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은 미안하다라고 시작되는 이상한 편지를 안 써도 되는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갈 수 없는 자리였고 가서도 안 될 직책이었지만 문재인이 당신을 기어이 임명해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저들의 뜻에 따라 당신의 선거관리에 체제하에서 180의석이 만들어진 것인데, 머지않아 문재인은 그간의 대단하고도 위대한 업적들을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최소 50년 이상 국비 무료급식 호텔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 같소?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바라오.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뭣도 아닌 것들 불의에 휩쓸려서 죄짓고 비굴하게 살다가 노후를 달통과 같이 무료급식 혜택이나 받으면서 외롭고 비참하게 보내서야 되겠소. 이제 국가와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반성문을 써서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참회의 기자회견을 하기 바라겠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요. 부디 행운을 빌겠소. 네, 불의와 부정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화무 11홍, 피었던 꽃들은 이내 곧 지게 되어 있습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은 어떠한 압력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서 내년 대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실시되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